이것은 태풍 제8호 네파탁의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도쿄 부근의 이와키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내일 오전 중에 네파탁은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위성 사진입니다. 제8호 태풍 네파탁은 일본 센다이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아키타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열대 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일본 기상청 정보에서 바라보는 제8호 태풍 네파탁의 이동 경로 예측인데요. 보시면은 센다이 지역을 통과해서 아키타시 지역으로 관통하면서 일본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시면 7월 26일 21시 열대 폭풍 정도의 강도고요.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당 20m, 최대 순간 풍속 초당 30m의 열대 폭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열대 저압부, 열대 폭풍, 강한 열대 폭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맹렬한 태풍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8호 태풍은 열대 폭풍, 즉 초당 17m에서 초당 25m의 최대 풍속을 지닌다라고 해서 열대 폭풍 정도로 파악되고요. 강한 열대 폭풍으로 발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28일 이후에 일본 연도를 빠져나가면서 열대 저압부로 변하면서 태풍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초당 17m에서 24m의 최대 풍속을 바람 3급이다 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죠. 일본은 열대 폭풍, 매우 강한 열대 폭풍이다 라고 하고 맹렬한 폭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바람 3급 정도의 태풍이고요. 초속 20m가 되면 끈을 꽉 조였던 등산 모자가 벗겨지고 제대로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다이 지역과 아키타시 지역을 통과할 때 바람 3급의 강도 정도에서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7월 27일 공구시 예보를 보시면 열대 폭풍 990헥토파스칼의 초당 20m의 최대 풍속, 초당 30m의 순간 최대 풍속이다 라고 보는데 최대 풍속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윈디닷컴을 통한 유럽 기상청 정보, 유럽 중기청의 정보나 아니면 미국 기상청 정보에서 보면 평균 풍속으로 따졌을 때는 초속 6m, 8m, 아마 최대 풍속은 초당 20m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풍속은 그보다 훨씬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마이삭이라든지 그런 태풍을 봤을 때는 최대 풍속이 초당 30m가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8호 태풍 네파탁은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열대 폭풍에서 그 움직임이 강한 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열대 저기압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태풍의 피해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서는 기록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7월 27일 21시 예보로 보시면 중심기압이 9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당 20m,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30m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7월 28일 21시 예보를 보면 온대 저기압으로 태풍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중기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8호 태풍에 대한 정보고요. 지금 현재 989헥토파스칼 정도의 중심 기압이고요. 센다이 지역의 바람은 초당 한 6m 정도의 바람을 지금 보고 있고요. 유럽 중기청에서 바라보는 이동 경로는 7월 27일
9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센다이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아키타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서 온대 저압부로 변하면서 태풍은 소멸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것은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는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3일간 보시면 누적 강수량이 많이 오는 곳이 한 100mm가 조금 넘게 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일본 동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구간에서 이 정도의 강수량도 기록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에서 선수들이 올림픽에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6호 태풍 인파와 제8호 태풍 네파탁에 비교를 해보면 제6호 태풍은 4배에서 6배 정도의 강우량을 몰고 온 태풍이었고요. 비에 의한 큰 피해는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내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우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기상 상황인데 여기에는 집중호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우의 움직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ECMWF 모델을 가지고 있는 유럽 중기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기상 예측 현상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뇌우들, 바로 천둥과 번개에 의한 집중호우,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8호 태풍 네파탁의 내우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일 일본 중앙부 쪽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후쿠시마 등의 뇌우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 부근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장 예측하기 쉽지 않고 특히 집중호우라는 것은 1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더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럽 중기청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슈퍼컴퓨팅 시스템들, 기상예보 시스템은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상황 속에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부분도 바로 이런 기상예보 시스템의 뇌우라든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작년 같은 경우 광주 쪽에 뇌우의 피해가 상당했어요. 갑자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기록되면서 광주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예측을 못했죠. 우리 한국의 기상청 예측이 쉽지 않았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는 부분들이 슈퍼컴퓨팅 시스템과 연관되고 그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유럽 중기청은 이러한 시스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세계 1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27일 28일 부근에 후쿠시마 쪽에 뇌우의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국내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8호 태풍 네파탁의 진행 예측 상황이고요. 보시면 센다이 지역을 지나서 아키타시 지역으로 관통할 것이다. 일본 기상청에서 보는 바와도 같고요.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바와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8호 태풍 네파탁이고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시면 유럽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 그리고 한국 기상청보다는 위쪽에 태풍이 관통할 것이다. 이것은 구글 지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본 지역이고요. 보시면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고요. 그 밑에 지바현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도쿄 올림픽에 수상 스포츠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번 태풍이 올림픽에 있어서는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센다이시 지역을 지나서 아키타시 지역으로 관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번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올림픽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100mm 정도의 강우량을 동반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올림픽 종목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태풍 8호 27일 상륙할 예정이다. 이 아사히 신문의 메인에는 이런 뉴스들이 없어요. 도쿄 올림픽의 서핑 장소가 있는 지바현 북동부에서는 27일 1시간에 30mm의 폭우와 하루 동안 해상에서 최대 풍속 20m의 바람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28일에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2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강우량도 동북의 많은 곳에서 100에서 200 전망이 되고 있다. 일본의 뉴스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태풍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뉴스를 진행을 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뉴스를 쓰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도 배워야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8호 태풍 네파탁은 과거 예전의 태풍에 비해서 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동경올림픽과 관련돼서 이 태풍은 동경올림픽을 망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태풍의 강도가 올림픽의 성적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풍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풍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돌발적인 상황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집중호우인 뇌우의 피해,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결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입니다.